하는 건 소개를 마쳤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뭐부터 하자는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곡선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함수식이 y는 그냥 편의상 x제곱인 걸로 먼저 해봅시다. 그럼 우리 원래 여기 0에서부터 1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얘는 그럼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그럼 요 면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쭉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얘를 먼저 반으로 쪼갠다라고 하면 반으로 쪼개된 오차가 크겠다. 그쵸? 무수히 많이 쪼개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있는 0에서 1까지 전체 구간을 n등분을 해줍니다. n등분을. 자, n등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조각까지 두 번째 조각까지 이렇게 이제 함수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점에 x좌표는 n분의 1일 수밖에 없고 그치? 여기는 n분의 2가 되는 거겠네. 이렇게 도도도독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형은 n번째 도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1이 n분의 n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k번째 임의의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치면 자, 요 직사각형에서 여기 x좌표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 n분의 1, n분의 2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k번째라고 하면 여기 x좌표가 뭐분의 뭐가 될까요? n분의 k가 되는 거겠네. 그쵸?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들을 우리가 더할 건데 이 넓이들을 지금 굉장히 세세하게 쪼개려고 하면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될까?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다. 그쵸? 그럼 먼저 부분합을 표현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무한히 잘게 쪼개진 도형의 넓이 합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사각형의 넓이들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k 값이 지금 1인 것부터 자 n인 것까지 표현하면서 먼저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항상 뭐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냐면 n분의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는 가로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세로 길이는 여기 있는 함수 식을 이용해서 표현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는 x좌표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 n분의 2의 전체 제곱이고 그럼 여기는 n분의 k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게 현재 직사각형의 합이죠. 얘가 세로 길이가 되니까.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지금 이 사각형들의 넓이 총합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리미트 n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계산의 결과가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다?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싶은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에서 변수는 k잖아. 그치? 꺼져 있다고? 아이고. 켜져 있지? 초록색이지? 초록색 맞아? 맞네. 깜짝이야. 어쨌든 점검해줘서 고맙고. 그럼 여기 변수가 k니까 n은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다 뭐 할 수 있을까? 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n 3승분의 1은 빠지고 시그마 안에 남는 거는 k의 뭐다? 제곱만 남겠네. 자, 그럼 얘는 자연수 제곱의 합이니까 몇 분의? 6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자, 거기에 n 3승분의 1 하면서 극한 보내게 되면 그치? 6분의 2가 되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이라는 게 똑같이 나온다.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시그마의 계산이 되어야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곡선의 둘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 시그마의 넓이를 계산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우리가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계산 가능한 게 많습니까? 아니면 계산 불가능한 게 많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게 훨씬 많겠다. 그치? 그럼 이 불가능한 대상들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 급수의 합을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냐면 정적분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뉴턴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심장을 멎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일반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어떤 임의의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이 fx가 x축에서 x좌표가 a인 것부터 x좌표가 b인 것까지 자, 요 면적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제 먼저 급수로 표현할 건데 여기 간격을 일단 몇 등분을 하는 게 먼저고 또다시 맞아, n등분 하는 게 먼저야. 그럼 여러 개의 조각들이 막 생길 거예요. 스르륵 스르륵 이런 식으로. 그럼 요점의 x좌표는 a에서 n분의 b- 여기 전체 간격이 b-a가 되니까 a 플러스 n분의 b-a가 될 거고 여기를 첫 번째 그러면 x좌표라고 해서 x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x2는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몇 번 간 곳? 2번 간 곳. x3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3번 간 곳.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k번째 조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k번째 x점이 되면서 xk가 되겠다. 그쵸? 그럼 xk는 뭐가 될까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얘의 가로 길이는 결국에는 전체 구간 길이를 n으로 나눈 값이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때 세로 길이는 함수값으로 표현되는데 그때 xk가 대입되는 거니까 f의 xk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 순간에 f의 xk에다가 얘는 그럼 직사각형의 무슨 길이의 역할이고? 세로고 그럼 가로 길이의 역할이 n분의 b-a가 이렇게 곱해졌을 때 얘를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를 이제 직접 계산을 못할 때는 자 a에서 b까지의 fx dx로 정적분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적분과 급수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한 내용들은 얘를 어떻게 하면 정적분으로 변환 가능한가 이 변환하는 방법을 배우러 갈 거야. 어우 재밌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쌤이 하나씩 차곡차곡 주워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를 x의 변화량이라 해서 사실 델타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 가로 길이 델타 x에다가 그 다음에 함수값에 있는 이 곱은 먼저 정의역 표현을 일반화해서 만들어주면 f의 xk는 지금 얘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적분이 시작되는 곳에서 델타 x가 몇 개 더해진 곳? k번 더해진 곳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실 f의 a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k 꼴의 식으로도 표현 가능한 형태. 자, 그럼 이 구도에서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대관절 얘가 왜 적분식으로 이렇게 바뀌느냐? 우리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는 결국에는 dx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델타 x가 지금 dx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짝지야. 지금 짝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금 xk라는 거. 그치? 현재 여기 있는 함수 전체의 정의역. 즉, 이 a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k라는 값이 결국 여기 정의역에 있는 누가 될 수 있다? x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고. 이해했어? 그럼 지금 적분의 아래끝과 윗끝은 어떻게 정하냐면 현재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의 변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시그마에서의 변수는 k이고 현재 정적분에서의 변수는 a인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에서 k가 1인 곳에서 시작하는 거고 끝나는 곳이 뭐인 곳이니까 n인 곳이니까 k가 1일 때 무슨 끝이 정해지는 거냐면 아래 끝이 정해지는 거예요. k가 그러면 n일 때 무슨 끝이 정해지는 거냐면 그렇지 윗끝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k가 1일 때를 보면 k가 1일 때 우리 정의역은 여기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럼 k가 1일 때로 보면 k가 1일 때 현재 우리 정의역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분의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잖아. 근데 얘는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 상황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여기는 이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어디로 수렴하게 될까?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그래서 x값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a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럼 윗끝에다가 이제 윗끝을 정하는 k값에 n을 대입하면 자, 요 자리에 n을 대입하면 자, 그때 우리 정의역 x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n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든 어쩌든 간에 n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지릭지릭 사라질 거니까 자, 아래 끝은 x값이 얼마인가? 윗끝은 어디까지? b까지 가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야.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완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을 x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적분의 아래 끝과 윗 끝이 정해지며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dx라는 표현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dx를 찾는 규칙성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델타 x가 맞아 0으로 갈 때 dx가 되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델타 x의 표현이 조금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 그쵸? 뭔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치환적분하는 거랑 느낌 비슷한데 지금 x라는 변수, 이 정의역 x를 우리가 a 더하기 m-n분의 b-a 곱하기 k로 둔 거고 이게 지금 정적분에서의 변수는 x고 그 다음에 급수에서의 변수는 k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x의 변화에 따라서 k의 변화가 생기니까 우리가 치환적분에서 적분 변수 바꾸었듯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는 얘는 어차피 무슨 수니까? 상수니까 k의 개수에 따라서 얘는 n분의 b-a 곱하기 dk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이해하겠어요? 네. ddx를 하면 적분 변수, 치환적분할 때 적분 변수 바꾼다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dk가 남는데 이 dk는 사실 k는 현재 자연수거든. 자연수의 변화율은 1입니다. 그치? 하나 증가할 때 하나씩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k의 변화율을 1이라고 두면 결국 dx가 이렇게 n분의 b-a의 역할을 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역을 취함에 따라서 dx의 모양을 정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dx 모양을 쉽게 찾는 방법은 현재 k라는 이 변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 dx는 뭐라고 기억하는 게 편하냐면 k의 무엇이다? 개수이다. 이렇게 알아주는 게 가장 편안합니다. 그럼 정역을 꼭 이 전체식을 x로 둘 필요는 없겠다. 그치? 여러 가지 정역의 변화에 따라서 정적분의 표현들 우리가 싹싹싹싹 계속 바꾸는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봐봐. 같이 해볼게. 자, 요 그림 상황에서 방금 시그마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k는 1부터 n까지 급수의 표현이 f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요 형태.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한 건 여기는 이 a 플러스 n분의 n분의 b-ak를 정역 x로 둔 구도다. 그치? 그럼 x를 a 플러스 n분의 b-ak로 두게 되면 먼저 적분 변수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럼 dx는 원래는 미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상수고요. dk 남을 건데 dk는 1이니까 누구의 개수만 찾으면 된다? k의 개수가 된다. 그럼 dx는 n분의 b-a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인테그랄로 바꿀 거고 누가 dx인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fx라는 함수의 표현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럼 fx에 무슨 x까지는 만들어졌냐면 dx까지는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해서 fx. 요렇게가 dx인 것까지 찾았어. 그럼 이제 적분 구간만 정하면 되지 않을까? 구간을 정하려면 아래 끝 정하려면 k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그럼 k가 1일 때 아래 끝이 정해진데 여기 1 넣고 대신에 n은 어디로 가고 있는 상황을?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을 추론을 한다. 1 넣고 무한대로 보면 얘 0으로 갈 거니까 그럼 x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a에서 출발하고. 그럼 k가 n일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그쵸, x는 b에서 끝나는 거니까 이게 윗끝이 되면서 a에서부터 b까지의 구도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도 가봅시다. 자, 얘가 1번이었고 만약에 내가 그렇잖아. 얘만 x로 둘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 함수의 형태는 f의 a 플러스 뭐가 될 거고? x가 될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의 얘가 또다시 f의 a 플러스 x가 되는 구도인 거고 이때 x는 내가 n분의 b-ak로 잡아준 거. 그럼 여기서 dx는 뭐가 될까? n분의 그치? b-a 똑같이 되니까 이거를 그냥 무슨 x로 두면서? dx로 두면서 윗끝 아래끝만 정하면 되겠네. 그럼 x에다가 지금 k에다가 1 넣으면요. 그치, x는 0부터 하니까 n은 무한대로 가는 거 고정이고 그러면 k 값에 그치 n을 넣으면 얘는 그치 x가 b-a까지 가는 거니까 적분 구간이 0에서 b-a까지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거 두 개의 정적분 관계를 보니까 무슨 이동 관계에 있습니까? 그치, 이거는 평행 이동 관계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컷.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누구를 x로 둘 수도 있냐면
여기 있는 n분의 k만 x로 둘 수도 있어요. 변수는 포함해야지. 그치? n조각 낸 거니까. 그럼 세 번째로 얘를 x로 두면 x가 이번에는 n분의 k가 됐어요. 그럼 dx는 뭐가 돼야 될까요? n분의 1. n분의 그치 1이 돼야 돼. 그럼 다시 얘는 인테그랄해. 자, f의 대신에 a 플러스 자, 요게 x니까 b 마이너스 ax 이런 구도의식이 어쨌든 생기게 될 거고. 와우. 자, 그럼 여기는 b 마이너스 맨날 적기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p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구간 길이를 그냥 하나 p라고 둔다 치면 여기도 뭐가 될 거고 p가 될 겁니다. 그쵸? 상수 형태로. 그럼 f의 a 더하기 px에 dx가 n분의 1이니까 요만큼만 무슨 x가 된 거? dx가 된 거. 그러면 상수 누가 남아있으니까? p가 남아있으니까 p 곱하기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k가 1일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적분 구간의 시작은 x가 얼마부터? 0인 것부터. k에 n을 집어넣으면 끝은 x가 어딘 것까지? 1인 것까지 만들어지니까 적분 구간이 간단해지는 구도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첫 번째 식은 함수가 간단한 구도고 중간에 거는 제일 의미 없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누가 깔끔해진다? 적분의 구간이 계산이 편해진다 라는 목적성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환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따로 이렇게 뭔가 정하는 루틴이 적혀 있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사진 하나 찍어 놓고 헷갈릴 때마다 나중에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이거 지금 잠깐 공부하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무조건 까먹거든? 그러면 그럼 그때 다시 변환한 방법 쌤이 또 알려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기간 때까지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분 구조법 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무조건 풀릴 거야. 와우. 그럼 절대 안 까먹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문제씩만 풀면 돼, 하루에. 알겠어. 하루가 아니라도 돼. 이틀에 한 번씩만 풀어도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이 가능한지 하나씩 좀 같이 봐 나갈게요. 뭐 몇 개 하면 금방 됩니다. 만약에 fx가 x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뭐 이 식을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 구하라 그러면 너는 그냥 정적분 쓸 거잖아.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가 아니라 정적분 써야지, 그때는. 시험 문제면. 나가.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급수의 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쳐봅시다. f에 오케이, 저건 1 플러스 n분의 k 그리고 곱하기 n분의 2의 값을 구하래요. 이 급수의 값을 구하래. 누가 봐도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누구를 x로 둬볼까요? n분의 k. 이것만? 네. 그럼 함수가 지저분해지는데? n분의 k. 그치. 그럼 1 플러스 n분의 k 자체를 그냥 x로 둬버리면 dx는 뭐가 되고? n분의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인테그랄 바로 합니다. k에 1 들어갔을 때 x값은 어디부터? 1부터. k에 n 들어갔을 때 x값은 2까지. 그럼 fx가 들어갈 거니까 fx고 n분의 1이 dx니까 그치 얘는 2배 하면서 dx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컷. 안 어려워. 그럼 x분의 1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 적분하면 그치. 2는 묶어놓을까? 자, 2 묶어놓고 그럼 n은 절대값 x인데 어차피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니까 다 양수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2배의 ln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끝! 끝. 오늘 한 문제 달성. 여기까지. 뭐야 오늘 말고 다음에.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나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n분의 3파이에 사인 3승의 n분의 파이 x 파이 k. 자, 요 값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요 계산해 봅시다. 내가 이 문제 갖고 왔지. 연습장을 들고 와. 이면지가 아니라. 어?
음. 접근해야지. 아, 왔다 갔다 보지 말고 그냥 이걸 한 줄 적어 거기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진짜 아, 헷갈려. 바보냐? 네? 오케이. 아니, 뭐야? 두 번 해야 돼요. 뭘 두 번 해?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아닌데. 음차 나오네. 응? 음차 나오네. 뭐 꼭 양수가 나오라는 보장은 없지. 네? 맞아, 이렇게 있어. 물티슈? 응, 있어. 하나만 있으면 돼? 두 개가 나왔네. 음수가 나온다고? 안타깝노. 왜? 와. 자, 후딱 해봅시다. 자, 함수를 간단히 하려면 이 정역 전체를 x로 두는 게 편하겠다. 그죠? 그러면 x를 n분의 파이 k로 두면 dx는 뭐가 되고요? n분의 하이. 파이가 될 거고. 자, 그럼 인테그랄에 k에 1 들어가면 n 무한대로 가니까 0부터 n 들어가면 하이. 파이까지. 그럼 n분의 파이가 dx가 되니까 이거 dx로 두면 몇 빠져나오고 3 빠져나오고 사인 3승 x dx가 된다. 그쵸? 사인의 세제곱이니까 치환적분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사인 x 하나 두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럼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서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된다는 생각까지. 자, 적분구간도 바꿀게요. 자, 지금 x자리에 0 들어가면 코사인 값 1부터 파이 집어넣으면 무슨 1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될 거고. 나. 그럼 그 구도에서 자, sin x dx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t 제곱 dt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구간 예쁘게 바꿀게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 마이너스 t 제곱 dt가 되고 이것도 그냥 순수히 하고 있는 애들 안 된다. 그쵸? 우함수니까 0에서 1까지 2배 하면서 그대로 얘는 1 마이너스 t 제곱 없어질 거 하나도 없네. 그쵸? 그럼 이렇게 적분해서 2배 하면 얼마에다가 2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1 빼기 0 하면 어차피 3분의 1이니까 그대로 2배 하면 3분의 2 빼면서 자 그대로 여기서 3분의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데 자 처음에 몇 배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배 되어 있으니까 답은 4가 되는 게 맞다. 이런 느낌으로. 가능하니? 자. 아, 선생님 1이 한심하다. 1 마이너스 1 더 넣어가지고. 아, 그냥 안 보고 한심하다 한 거야. 너만 구라치라는 법 없잖아.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순수히 시그마의 표현을 안 주는 문제도 있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죠. 그렇죠? 파이팅. 어? 저런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밥 먹고. 이게 원래 오른쪽 리마답, 왼쪽 리마답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거 익숙해진 다음에 할게요. 그럼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니까. 바꿔서 뭐 해요? 응? 계산 안 할 거야? 네. 이게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얘가 얼마냐고. 네? 계산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산 어떻게 하지? 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 X로 치환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n분의 k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n분의 k가 있는 대상들만 x로 치환할 수 있어. 땜이. 그래서 n분의 k를 찾아야 돼요. 와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n분의 k가 포함된 식 전체를 저기 x로 적분변수 x로 치환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이거 일로 보면 이쪽으로 곱해야 돼. 다녀와. 네, 보고. 보고 다른 문제 바로 할 거야. 그거까지만 하고. 수업 이제 안 끊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 시그마로 표현하면 여기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분의 1까지 이렇게는 만들었다. 그쵸? 자, 문제는 아까 뭐분의 k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n분의 k가 있어야 된다. 그럼 k 분모에 n이 필요하니까 자, 분자 분모에 뭐분의 1을 n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자, 이 주어진 식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만 적어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의 1 더하기 n분의 k분의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전체를 x로 둬도 되고 누구만 x로 둬도 되고 n분의 k만 x로 둬도 되고 자 누구 x로 둘까요? 요렇게 그럼 얘를 x로 두면 x가 1 플러스 n분의 k가 됐으니까 dx는 뭐가 돼요? n분의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인테그랄 자 적분 시작은 k에 1 들어가면 얼마부터? 1부터 n 들어가면 얼마까지? 2까지 나의 함수는 먼저 x분의가 1이 생길 거고 n분의 1이 무슨 x가 됐으니까? 그치, dx가 됐으니까 얘는 그러면 ln 2 마이너스 ln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쵸? 끝?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n분의 k가 없으면 n분의 k를 만드는 능력도 가져가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뭐 복잡한 계산들이 좀 더 있긴 한데 하나만 더 보고 합시다.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4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루트에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제곱 요거 계산하래요. 와, 가져. 그럼 얘는 이거 전체를 두면 n 제곱분의 k 제곱은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쵸?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구분의 k만 그렇죠. n분의 k만 x로 둬야 됩니다. 그럼 n분의 k를 x로 두면 dx는 뭐가 될 거고 n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럼 정적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인테그랄 1 넣으면 얼마부터? 0부터 n 넣으면 1까지 그럼 여기가 dx니까 밖에 4 빠져나올 거고 그치? 그럼 루트에 2 마이너스 x제곱 dx 무슨 치환? 삼각 치환. 그런데 이 구도는 삼각 치환할 필요 없었잖아. 무슨 원이에요? 반원의 방정식이죠. 그럼 그냥 그림 그려서 하면 좋겠네. 자,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루트 2다. 그쵸? 적분 구간이 이상해. 정에서 어디까지예요? 1까지예요. 그럼 요 면적 계산하자는 얘기네요. 그러면 4분의 넓이에서 그치? 활골을 뭐 하면 되고 빼면 되고 그치? 근데 그럼 맞아. 이렇게 쪼개서 무슨 꼴이랑 부채꼴이랑 삼각형 넓이 더해도 되겠다. 그치? 그런데 요 원방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인 구도고 뭐야?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고? 1이고 반지름이 언제? 루트니까 여기 몇 도짜리? 아싸.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는 이제 8분원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원래 2파이였는데 몇 분의 몇 배 하고요? 8분의 1배 하고요. 자, 여기 삼각형 넓이 플러스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몇 배 하시라? 4배 하시라. 그럼 답은 파이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물론 삼각 치환 해도 돼요. 삼각 치환할 거면 x를 뭐로 두면 됩니까?
루트 2 사인 세타로 두고 시작해야겠죠. 세타가 요 범위 안에서.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반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 정도의 생각. 끝! 자, 그럼 이제 도형에서 이 내용이 활용되는데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죠. 지워도 되지,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아. 띠리릭 띠리릭 띡띡띡. 자, 문제상 이런 OAB라는 4분원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반지름 1이고요. 자, 이 4분원 OAB의 홀을 자, 몇 등분 할 거냐면 2n 등분 한 점을 자, P0부터 순서대로 P2n으로 잡으면서 자, 여기는 처음에 시작하는 A의 점이 P0, 그 다음이 P1, 더더더더더. 마지막에 B가 P2n. 그럼 그 전에 있는 점이 P2n-1 이렇게 해서 쪼갰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쪼갰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삼각형 O Pn-K, Pn 플러스 K의 넓이를 SK라는 일반항에 존재하는 삼각형의 넓이로 뒀다. 자, 물론 K는 1부터 N까지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이때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서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S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2분의 1.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거지. 순차적으로 갔죠. 처음엔 함수식을 줬고, 두 번째는 함수식 안 주고 대신에 급수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함수를 설정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그 함수식도 스스로 도형을 통해서 만들어 보라. 먼저 이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봐야겠다. 그쵸? n-k번째는 n 플러스 k번째네?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성 있는 점에 위치입니까? 대칭성 있겠죠. 2n 등분했고, 그럼 가운데 딱 몇 번째 점이 있을 거니까. 그치, n번째 점이 이렇게 딱 있을 거니까. 아, 여기 pn 기준으로. 그럼 k가 1일 때 s1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죠? 그럼 s1은 삼각형 OPn-1, pn 플러스 1, 이 넓이라는 뜻이네. 그럼 여기서 한 칸, 밑에 있는 거랑 한 칸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요렇게 점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자. 이 얘기가 돼요. 이해함? 네. 그럼 그 다음 거는 양옆으로 이제 몇 칸씩 벌어질 거다? 케이크. 그치. K칸씩 벌어지면서 한 칸씩 이렇게 더 벌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K번째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어차피 무슨 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에 제곱해야 되고 그쵸? 그럼 중요한 건 여기 사이에 끼인 각이네. 그럼 이 각은 원래 전체가 몇 분의 파이였는데 2분의 파이였는데 이거 먼저 몇 n 등분하고 2n 등분합니다. 그러면 4n분의 파이니까. 근데 첫 번째 조각에서 이거 몇 개를 모아요? 2개를 모으는 거지. 얘가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는 4n분의 파이가 몇 조각 모입니까? 그치, 4조각 모이겠다. 그쵸? 그럼 k번째는요? 그렇지. 4n분의 파이가 2k조각 모이면서 끼인 각의 크기가 결정되네. 그럼 여기 첫 번째는 곱하기 사인에 4n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런 구도로 일반화된다 치면 SK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사인에 2n분의 파이 K. 오, 이제 된 거네. 얘를 여기다가 이제 뭐 해놓고 집어넣고 계산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뭐 처음엔 되게 그래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할만하다. 자, 그럼 시그마 처리를 해봅시다.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내면서 상수 다 끄집어낼게요. 끄집어내지 말자. 네. 2n분의 1 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사인 2n분의 k 파이, 파이 k 이렇게 남기는 게 낫겠다. 그쵸? 자, 누구 x고? 2n분의 파이 k x고. 그럼 dx는 뭐가 됩니까?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파이가 없네? 없으면 만들지 뭐. 이렇게.
그러면 정적분의 결과는 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자, k에 1 들어가면 얼마부터? 0부터. 자, n 들어가면. 그치. 2분의 파이까지. 그럼 그대로 함수는 sin x인 거고. 그대로 여기에 dx 정해진 거죠. sin 2분의 파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조각 얼마? 1.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1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끝.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하나하나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우리가 깊이가 좀 얕으니까 좀 깊이 있게 가보자. 사실 우리가 방금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할 때 A에서 B까지 쪼개어서 정적분을 하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점을 꼭 A의 오른쪽 한 칸 간 지점으로 잡아서 여기를 x1으로 잡으면서 사각형의 높이를 오른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사각형 넓이를 만들었다. 그쵸? 그런데 이 n등분한 그치 조각에서 이 오른쪽이 아니라 맞아. 이 왼쪽에 있는 길이를 세로 길이로 하는 사각형 넓이를 만든다 치더라도 그치? 이렇게 만든다 치더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선을 차곡차곡 쌓으면 얘는 좀 부족할지언정 나중에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결국 넓이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넓이 합을 오른쪽 리만 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분홍색 사각형의 넓이는 왼쪽의 함수값을 쓰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지금 가로 세로 저기 뭐야 직사각형의 높이를 쓸 때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값을 쓰니까 자 그럼 얘는 분홍색은 무슨 리만 합? 왼쪽 리만 합이라고 할 거야. 리만 들어가. 뭐 했어? 그럼 우리 사실 이 얘기하면서 대수학에서는 나중에 적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곡선의 넓이는 있잖아. 지금 저기서 봤을 때 무슨 리만 합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지. 이게 증가하는 함수라서 그래. 감소하는 함수면 구도가 바뀔 거야. 근데 어차피 상관은 없죠. 얘는 오른쪽 리만 합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는 웬리라고 할까? 그거 좀 이상해요. 마음에 들어? 오리는 마음에 아, 오리는 마음에 드는데 왼쪽 리만 하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얘는 왼쪽 리만 합보다는 커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정적분 결과치를 만들 때 우리가 분명히 극한을 씌우지 않습니까? 극한을 씌울 때 여기에 뭐가 생길까? 그치,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왼쪽 리만합에 대한 극한이랑 오른쪽 리만합에 대한 극한을 처리하며 결국 곡선 넓이는 오른쪽 리만합과 왼쪽 리만합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수렴해야만 면적이 생기겠다. 그치? 그럼 얘가 수렴할 때 면적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리만합과 왼쪽 리만합이 서로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우리가 분명히 곡선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적분 가능성을 얘기하는 내용이 대수학에서는 나오는데 고등수학에서는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만 나와요. 이런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 근데 우리 이거 어디지? 수투할 땐가? 마플 교과서에서 그 좀 비슷한 거 있었어. 이런 곡선 넓이랑 조각조각 네. 그 시그마로 표현된 거 있었어. 그거? 특강 쪽에도 모르잖아.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어쨌든 간에 얘가 수렴하려면 오른쪽 리만합도 그렇고 왼쪽 리만합도 그렇고 수렴한다는 보장은 생길 거거든. 그럼 우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오른쪽 리만합에서 왼쪽 리만합을 빼면 그 극한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일 수밖에 없겠다. 그치? 이걸 이제 우리가 상합과 하합의 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봐봐. 오른쪽 리만합과 왼쪽 리만합의 차는 선생님이 얘를 조금 크게 그려줄게. 굉장히 큰 구도로 그리면 오른쪽 리만합이 현재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 자, 왼쪽 리만합이 여기 있는 분홍색 사각형.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니? 네. 그럼 오른쪽 리만 합과 왼쪽 리만 합은 차는 여기 있는 무슨 영역이 될까? 노란색. 연두색 영역이 돼. 그치. 여기 근데 키가 딱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도 만들면 이 키가 반드시 이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니? 그럼 얘를 지금 차곡차곡 쌓아낸 게 요 오른쪽 리만합에서 왼쪽 리만합을 뺀 결과지 않을까? 그럼 얘를 쌓잖아? 그러면 여기가 적분 구간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이 차의 합은 이런 직사각형 넓이 하나가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n이 어디로 가고 있잖아?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구간 길이가 n분의 -1이에요. b-1이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선 하나의 길이가 됩니다. 선 하나의 길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상합과 하합의 차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할 때만 적분 가능함을 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왼쪽 리만합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이 정적분을 바꾼 건 전부 다 어느 쪽 리만합에 대한 얘기일까? 오른쪽 리만합이야. 왼쪽 리만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시작하는 게 x1, x2, x3 이렇게 갔었잖아. 그럼 여기 시작하는 정역이 이제 s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그럼 여기에 k번째 사각형의 구도에서 오른쪽 리만합이라면 여기가 xk인 거다. 그치? 근데 왼쪽 리만합이라면 이 사각형의 높이를 표현할 때 여기 정역이 x에 뭐가 될까? k-1이 되는 거야. 그럼 한 칸씩 왼쪽으로 어떻게 된 느낌일까? 밀린 느낌이 돼.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왼쪽 리만합은. 오른쪽 리만합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리미트의 무한대로 보내면서 f의 xk 그대로 n분의 b-1 이렇게 표현될 것 같으면 왼쪽 리만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아니라 k가 얼마부터? 0부터 n-1까지 가고 f의 xk n분의 b-1 이런 느낌이에요. 달라진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치. 시작과 끝. 근데 시작과 끝에 k에 1 넣고 n 무한대로 보내든 0 넣고 n 무한대로 보내든 아래 끝과 위 끝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어. x로 치환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왜 이게 뭐예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슨 리만합의 표현이다? 왼쪽 리만합의 표현이다 라고 인식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문제에서 왼쪽 리만합의 표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구도고요. 이렇게 가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알아갑시다. 어디로 오냐면 그래서 정적분과 이제 급수 사이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끝을 내고 나서 그치, 이제 넓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473쪽으로 와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찾았니? 네. 거기 급수 안에 표현을 봐봐.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니? 뭐 이상하다. 쌤이 그림 그리는 동안 이게 뭐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잘 구경해 보세요. 뭐라고? 다녀와. 얼른 다녀. 아니, 눈을 잘 못 뜨는 건데 왜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성대모사 한 거야? 저 물. 네? 갔다 와. 아, 진짜 기다리고 있었네. 미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 근데 오늘이 1주년이었어요. 아니, 24일. 그렇죠. 근데 늦게 도착했어. 쌤들이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막 설날 끼어 있고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제일 큰 이유는 새학기가 시작하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단하고 싶어. 저 보면 안 돼요. 전화번호를 바꿔버릴까?
근데 내가 전화로 바꿔도 의미가 없잖아. 지금 학원 전화로 오면 아 나한테 이제 연결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조만간에 너네 졸업하고 나고 이제 승리 졸업하면 학원 문 닫겠지? 얼굴 왜? 유출됐다.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왔어 부담스럽게. 놀랬잖아. 다시 개설될 거는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는데 그래도 이제 전화는 계속 오시는 거지. 자리가 있습니까? 그치. 내가 와이드 원장님 말을 잘 들었어야 됐어.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네? 응? 무슨 말 하셨는데요? 선비? 1년 안에 이사 갈 거니까 무조건 70평 이상으로 가라고. 45평으로 절대 안 될 거라고. 자기도 그랬다고. 자기도 운이 좋아서 그랬었는데 아마 하시면 1년 안에 이사 가실 거니까 인테리어 재투자하기 힘드실 거니까 그냥 바로 70평 가라고. 내가 호기롭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얘기하고. 이제 장난 반 진심 반은 그럼 2호점 차리면 됩니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건가? 태경이 거라고 2호점 차릴 데가 없어 지금. 주변에 자리가. 바로 이사예요? 어? 이사예요? 뭔 소리세요? 거기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1년마다 딴 데 이제 계속 옮겨갈까? 어디 가요? YD 잘 뺐고 내가, 다음에 잘 뺐고 내가 생각보다 여기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 진짜 약간 공간을 최대한 꾸미기 위해서. 정말 종합 프로젝트처럼 어. 이제 하나씩 종목해 나가는 저쪽을 이제 하나씩. 건물 하나를 이제 모텔 다 없애고 이제 숲을 학원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이제 킹처럼. 저거 병원 뺐죠? 어디? 저기? 너네 저기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우리 손님이 많을 것 같아. 우린 맨날 오는 사람만 오지 마. 저기는 맨날 새로운 사람이 와. 저기 잘 돼. 자, 어쨌든 봅시다. 이거, 시그마 어디 갔어?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시그마 나와있고, 함수 표현 나와있고, n분의 k 있으니까 급수로 바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처음에. 그지? 그래가지고, 뭘 치환하지 보니까, n분의 x가 있네? n분의 k가 있네? 그럼 n분의 k를 뭐로 두면서? x로 두면서 dx를 찾으려고 했어요. dx는 뭐분의 1입니까? n분의 1이에요. 오씨, 뭐야. n분의 k가 있네? 조졌다. 그렇지, 여기까지. 자, n분의 1 만들면 안 되나요? n분의 1 만들고, 그럼 또 n은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그럼 얘는 바로 구분구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구도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분구적의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직사각형의 넓이 총합이었다, 그치? 가로 길이와 무슨 길이의? 세로 길이의 곱의 형태를 여기는 이 도형에서 찾아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G가 지금 역함수예요, F에. 그럼 나한테 여기 역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여기 함수값 차이 얘기를 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지금 Gn분의 K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 fx를 봤을 때 G의 함수값은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정역이 A일 때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값이 FA가 되는 거였다. 그쵸? 이렇게 타고 하는 게 X축에서 Y축의 함수값으로 가는 게 F의 대응 결과였습니다. 그럼 G의 대응 결과는 이렇게 무슨 축에서? Y축에서 X축으로 가는 거였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F의 역함수를 그냥 F 인버스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지금 Y축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무슨 A가 되냐면 F 인버스 A라는 그치 정역이 되는 거였고 X축의 값이 되는 거였고 이걸 지금 우리가 무슨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 G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럼 G의 n분의 K라는 것은 여기 Y좌표가 몇 분의 몇인 곳에서
n분의 k인 곳에서 출발하는 x 값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의미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f면 이렇게 역으로 대응하는 게 역함수인 거니까. 이해가 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않아? 그치? 여기가 그래서 GB라고요. 이렇게 타고 가면 G, 이렇게 타고 가면 F. 콜? 헐. 그럼 얘는 지금 여기는 n분의 k가 전부다. 저기는 함수 f의 그림에서 무슨 좌표다? y 좌표다. 그럼 얘는 k번째 등분되는 지점이겠다. 그치? 얘는 그럼 k 마이너스 한 번째 지점이네. 그럼 얘는 y축에 있는 값들이 지금 뭔가 등분되고 있으니까 y축의 값들을 몇 등분 해가지고 n 등분 해가지고 여기가 순차적으로 n분의 1, 여기가 n분의 2 다다다닥 올라가면 여기 어딘가에 n분의 몇 번째 선이 있을 거고 k번째 선이 있을 거고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을까요? n분의 k 마이너스 한 번째 선이 있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대응되는 여기에 x좌표를 g에 뭐로 표현한 거? n분의 맞아 k 마이너스 1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대응되는 이 지점을 g에 맞아 n분의 k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g의 n분의 k 마이너스 g의 n분의 k 마이너스 1은 요 길이다. 그쵸? 그럼 지금 n분의 k는 뭐가 됩니까? 여기 지금 높이네? 그럼 요 세로 길이가 뭐분의 k니까? n분의 k가 되니까 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사각형 넓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이해하겠어? 그럼 그 전의 조각은 여기가 다시 n분의 k 마이너스 뭐가 될 거라서 2가 될 거라서 또다시 이 가로 길이가 요 길이가 지금 무슨 길이? 가로 길이. 요 길이가 무슨 길이? 세로 길이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k 대신 k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한 조각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하겠니? 결국에는 얘를 그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무한히 쪽에서 착착착착 쌓으면 자, 이 곡선에 뭐가 될 거다? 넓이가 될 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결과치는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fx dx가 얘랑 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다라는 구도예요. 정답이 있습니까? 몇 번? 3번. 끝. 이런 식으로. 할만하지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 옛날 수능 문제잖아. 그치? 안 나오겠다.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4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다행히 그대로 나오네. 마풀 교과서에서 수투에서 특강으로 다뤘던 게 발전 문제 942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42번 그래서 잘 풀어보시면 되고 475쪽 가볼까요? 자, 정적분을 이용한 부등식 증명인데 이게 오른쪽 리만합이랑 아까 왼쪽 리만합 얘기한 내용이에요. 곡선의 넓이와 그 다음에 조각조각의 넓이를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사실 내신 시험이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아. 다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읽고 이해하는 도구 정도로만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역량이면 충분해요. 이걸 내가 막 못 외운다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어. 자, 그러면 477쪽입니다. 와우. 예. 하나 끝냈고. 하나 끝냈고. 자, 넓이죠. 아, 잠깐만. 넓이 하기 전에 이렇게만 하고 나면 조금 심심하니까 44분이야? 뭐야? 넓이는 할 줄 알잖아. 이렇게 하면 무슨 축적분? X축 적분. Y축. 뭐래? 이렇게 하면 X축 적분. 이렇게 하면 무슨 축 적분? X축. Y축 적분. 나가. 네, 넓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와. 요거 하나 한번 풉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지금 모르겠는데. fx가 있었어요. 자, 가족권에서 f'x도 0보다 크고요. f2'x도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아버지. 자, 나 조건 f1이 1이고요. f5가 옵니다. 하는데 또 증가해. 자,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아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F 인버스의 1 플러스 n분의 4k 곱하기 n분의 3의 값이 10이라는 값으로 정해집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우리한테 인테그랄 1에서 5까지의 x-fx의 정적분 결과를 나타내시오. 와우, 너무 어렵다. 뭐 역함수 얘기했으니까 우리 수투에서 했던 역함수 넓이 좀 써봅시다. 미적분이랑 결합해서. 아하. 할까요? 증가하면서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1,1이랑 5,5 지날 건데 yx 그린 이유는 무슨 함수 나오니까? 역함수 나오니까. 자, 여기서는 있잖아. 바꿀 수가 없었거든. 정적분으로. 여기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x라고 둔다 쳤을 때 이제 좀 빨라질 것 같아. 1 넣으면 어디부터? 1부터. n 넣으면 어디까지? 5까지. 그럼 f 인버스 x에 대해서. 그럼 dx는 몇 분의 몇이니까? n분의 4가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4랑 4 곱해주고 약분하면서 9만 내면 되겠다. 그쵸? 어? 4만 내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 이제 무슨 x에? dx가 그래 얼마가 된다? 16 된다. 그래서 1에서 5까지 역함수를 둘러싸인 면적이 16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x-fx dx면 무슨 넓이였습니까? 그치, 요 사이에 낙엽 넓이였다. 그죠? 그럼 역함수 그래프 그려본다 치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블록한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진 면적이 몇이기 때문에 16이기 때문에 무슨 꼴 뺀다? 그렇죠. 사다리 꼴 뺀다 이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그럼 여기 1, 여기 얼마? 5, 여기 4. 그러면 더해서 절반 곱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네. 12가 되는 거네. 그러면 낙엽 절반 넓이가 얼마라서? 4라서. 그럼 얘가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답은 4.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게 이거였으면 그럼 몇? 4. 그렇지. 그러면 8.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수투에서 하던 거니까 이렇게 급수랑 활용돼서 같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넓이학까지 정리를 한번 해서 와보도록 합시다.